2020 두바이 엑스포가 지난 10월 1일 개막했습니다. 이번 두바이 엑스포는 아랍 국가 최초이자 더 나아가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남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최초의 등록 박람회입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들이 엑스포를 통해 당대의 기술이 집약된 발명품, 건축물, 예술품을 소개했고, 개최국은 이 거대한 행사를 준비하고 소화해냄으로써 자국의 발전된 모습을 알렸습니다. 그럼 두바이가 엑스포를 통해 어떤 모습을 알리고 또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우선 우리가 개막 전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랍에미리트의 외교력입니다. 두바이 엑스포의 참가국 수는 192개국으로 2000 하노버 엑스포에 174개국의 기록을 시원하게 갱신했던 2010 상하이 엑스포와 동일합니다. 참가국 규모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지나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UAE가 참가국 수를 중국과 대등하게 유지했다는 것은 두바이 엑스포를 최대 규모로 만들겠다는 그들의 의지가 강력히 투영돼 있고 또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 참가국 수를 갱신했던 독일과 중국의 경우 모두 높은 정치적, 경제적 위상을 가진 국가들입니다. 표 1은 세계 주요국의 실질 GDP와 전 세계 대비 각국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경제대국 미국에 이어 17%를 차지하는 G2로 불리는 국가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든 중국 상품이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경제력과 이를 기반으로 형성된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상하이 엑스포는 당시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져 중국의 파워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렇다고 주최국의 경제 규모가 크다고 해서 엑스포 참여를 많이 이끌어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일본의 아이치 엑스포와 이탈리아의 밀라노 엑스포도 직전 엑스포의 참가국 수를 갱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 UAE의 경제 규모는 전 세계 0.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경제대국인 중국과 대등하게 국가들의 참여를 유도해놨다는 것은 그들이 성공적인 엑스포를 만들기 위해 외교력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세계 엑스포의 보편적 정신을 반영하기 위해 그동안 정치나 종교적으로 마찰을 빚었던 국가들을 포함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초청했습니다. 여기에는 한동안 GCC 국가 내에서 봉쇄 조치가 있었던 카타르, 아랍연맹 회원국 자격을 정지당한 시리아, 오랜 대립관계에 있던 이스라엘과 이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UAE와 각 국가들 사이에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192개국의 참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한층 강화시킨 외교력의 성과이자 메나 지역에서 그들의 존재감을 공고히 하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는 엑스포를 통해 알리고 싶은 그들의 발전된 모습, 비전, 그리고 저력을 모두 엑스포 부지에 녹여냈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6개월간 진행되는 두바이 엑스포는 마음의 연결, 미래의 창조라는 대주제하에 기회, 이동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소주제로 부지를 꾸몄습니다. 부지 면적은 4.38제곱킬로미터로 두바이 사우스에 위치해 있고 두바이 메트로의 레드라인을 확장하여 차편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7년에 알 막툼 국제공항의 증설공사가 마무리되면 신공항까지 연결될 예정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두바이 엑스포 부지는 엑스포 행사만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컨셉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사 이후에도 현재 조성된 건물의 구조의 85%를 유지시키고 새로운 커뮤니티 및 비즈니스 허브인 디스트릭트 2020으로 재정비해 엑스포 유산으로 남게 됩니다. 엑스포 행사장을 위에서 보면 3개의 꽃잎 모양으로 되어 있고 각각의 꽃잎은 기회, 이동성, 지속가능성 3개의 테마를 담아 아랍 특유의 기하학적 모형과 조경으로 화려하게 단장되어 있습니다. 꽃잎 끝부분에는 각 테마의 대표 파빌리온이 위치해 있고 중심부에는 우리말로 연결을 의미하는 알 와슬 플라자가 위치하여 꽃잎들을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이라는 주제에 맞게 박람회장은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 자원을 통해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고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85%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하여 쓰레기를 줄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엑스포에 건축된 구조물들은 최소 리드 골드 인증을 획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리드는 건축물 설계부터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한 건데요. 참고로 우리나라의 롯데월드 타워가 50층 이상 초고층 건물로는 세계 최초로 리드 골드 등급을 취득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치러진 엑스포들은 대체적으로 엑스포라는 메가 이벤트를 위해 전시관과 시설들이 들어서고 행사 후 상징적인 몇 개의 건물만 남기고 해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도시라는 공간이 신규 부지를 마련하고 개발하는데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의 국가전시관들은 철거되고 소수만 남아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관리하고 일부 시설과 부지는 민간으로 분양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예산을 들인 시설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적자 운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두바이 정부는 그런 비효율적인 예산 낭비를 지양하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자원이 낭비되는 것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국가 목표 중 하나인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행보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디스트릭트 2020에는 독일의 전기전자 기업인 지멘스, 미국의 IT 컨설팅 업체인 엑센추어와 같은 유수의 다국적 기업이 이 지역의 임차인으로 이미 확정된 바 있습니다. 지멘스의 경우 엑스포의 인프라 디지털화 파트너로서 전체 현장에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디스트릭트 2020은 엑스포를 위해 건축된 시설들이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새로운 친환경 도시를 구성하는 개체로서 존재하고 이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활동하고 기회를 만들어서 그 기회가 또 잘 구현되도록 물리적 또는 가상으로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한 장소로 재탄생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이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데에는 자국을 알리고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 기대 효과도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번 두바이 엑스포를 위해 투입된 예산은 약 70억 달러로 부지 규모가 더 컸던 상하이 엑스포보다 28억 달러가 더 투입된 바 있습니다. 글로벌 회계법인 어니스트 앤 영이 엑스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UAE가 엑스포를 유치한 2013년부터 레가시 기간인 2031년까지 엑스포와 유산으로부터 얻는 총 부가가치는 1226억 디람이며 엑스포 중에는 이 효과가 UAE 연간 GDP의 1.5배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연간 49,700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고 수치적으로는 나타낼 수 없지만 두바이와 UAE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UAE 기업인들도 엑스포를 통해 그들의 발전된 모습을 어필하고 새로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길 기대하고 있으며 정부도 자국을 무역 및 비즈니스 플랫폼으로서 홍보하고 참가 국가의 관계를 발전시켜 국가 간 무역 관계를 개선할 기회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효과는 현재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협정이 있기 1년 전에 엑스포 참가를 확정한 바 있는데요. 협정 이후 이들의 협력 관계는 관계 정상화를 했던 다른 아랍 국가들보다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엑스포 개막을 앞두고 8월 기준 약 7억 1,200만 달러 수준에 있는 양국 교역이 연말에는 10억 달러로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아랍어 트위터 계정을 통해 3년 안에 양국 교역을 30억 달러를 목표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하면서 두바이 엑스포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양국이 FTA까지 논의 중인 상황에서 협력의 유형도 달 표면에 양국 국기를 개양하는 우주협력이나 그린 트래블 코리도어와 같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참가국과의 관계가 엑스포 기간 중에 이스라엘처럼 가시적으로 개선될 수도 있겠지만 이들도 국가 간 정치 경제적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데 시간과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바이 익스포츠의 수석 무역 이코노미스트 아슈라프도 엑스포 기간 동안 모든 국가 전시관에는 B2B 회의가 마련되는데 당장의 거래가 생기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니스트 앤영의 보고서가 팬데믹이 발생하기 전 작성된 자료라는 것을 감안할 때 과연 UAE가 추정된 효과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주최 측은 방문객 수를 2,500만 명으로 예상하고 이 중 70%는 외국인 방문객을 유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수치도 코비드19 전에 추산됐지만 이후 정정되지 않았는데 애널리스트들은 글로벌 여행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를 달성하는 데 난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수급이 원활한 국가를 중심으로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위드 코로나로 정책 기조가 선회하면서 대표적인 관광국가인 태국, 베트남 등에서도 백신 접종 완료자들에 한해 무격리 관광을 허용하는 조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 추세에 따라 방역 정책이 변경될 수는 있지만 현재 두바이는 비행기 탑승 72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집참하면 무격리 입국이 가능합니다. 관광 국가들의 빗장 풀기가 글로벌 여행을 촉진시킬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엑스포의 흥행에도 타격을 입히고 그들이 기대한 경제적 효과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본론에 앞서 두바이 경제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면 두바이 경제는 막대한 석유 자원이 없고 무역과 관광 등으로 경제가 다각화된 것이 큰 특징입니다. 그림 1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 두바이는 도소매 무역을 주축으로 운송 및 창고업, 금융업, 제조업, 부동산업과 건설업이 두바이 경제를 견인하는 반면 석유 자원 개발이 포함된 광공업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어니스트 앤영의 보고서는 엑스포 수혜를 받는 섹터로 이벤트 사업체와 비즈니스 서비스, 건설, 운송 창고업과 커뮤니케이션, 리테일, 식당과 호텔 등 크게 5개로 선정하고 있는데 건설, 운송, 창고업과 리테일이 주된 경제활동에 해당하고 나머지 섹터들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 건설업과 부동산업을 두바이 경제와 연결해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두 섹터가 두바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14.7%에 머물고 있지만 2007, 8년까지만 해도 20%가량을 차지한 주요 경제 동력이었습니다. 특히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를 허용하고 도시의 랜드마크들이 들어서던 2000년도 초중반에는 건설만 그 비중이 10%를 훌쩍 넘을 정도로 붐을 이뤘습니다. 그러다 부동산 투기와 글로벌 금융위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2008, 9년 두바이 경제를 위축시키는 데 한몫했고 두바이의 국영기업 두바이월드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아부다비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건설업이 무너지고 부동산 시장도 위축되면서 두바이 경제 성장률 또한 크게 꺾였는데 당시 1조 1천억 디르함에 달하는 UAE 건설 프로젝트들이 거의 절반이 보류되거나 취소됐습니다. 여기에는 팜 제벨 알리와 더 월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후 경제가 정상화되며 중단된 건설 프로젝트가 재개되자 부동산 시장도 회복하는 듯 했지만 주택 공급 과잉으로 인해 2014년을 정점으로 가치가 4분의 1이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판매 가격 지수를 증가율로 나타낸 것으로 RSPI는 주거용 부동산을, CPPI는 상업용 부동산을 나타냅니다. 2000년대 자료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전체적인 추세를 그릴 순 없지만 두바이 부동산 시장은 2013년과 14년에 건설업 경기 회복으로 일시적으로 반등한 후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UBS가 실시한 연례조사인 글로벌 부동산 버블지수 2021에 따르면 두바이의 부동산은 세계 25개 주요 도시 중 가격 거품 위험이 가장 낮은 시장으로 평가될 정도로 부동산 시장이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번쯤 짚어보고 넘어갈 문제가 바로 디스트릭트 2020의 부동산 시장 편입이 가져올 파급 효과의 방향성입니다. 이 효과는 두바이 경제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로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시장 공급 과잉으로 인한 저평가 국면에 있는데 여의도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의 물량이 풀리게 된다면 과잉 공급으로 또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이는 건설업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반대로 디스트릭트 2020은 두바이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로 에너지 도시를 꿈꾸고 세계에서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만들겠다는 점에서 기존의 주택 공급을 주 목적으로 했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와는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이를 원하는 신규 수요가 창출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두바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엑스포를 통해 자신들이 무역과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플랫폼이라는 것을 알려 신규 투자와 해외에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하고 다양한 산업들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서포트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세계의 비즈니스맨들이 두바이로 모여든다면 새로운 수요가 공급을 커버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자연스럽게 잠재울 수 있습니다. 다행인 점은 그린 3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올해 3분기에 수치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고 부동산 조사 업체들을 통해 지난 6월부터 부동산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자료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프로퍼티 파인더에 따르면 2021년 6월 두바이의 부동산 매매 거래가 전년 대비 173.5% 증가한 6,388건으로 8년 만에 가장 높은 월간 거래량을 기록했고 9월 거래 금액은 2013년 12월 이후 한 달 거래액으로는 가장 높았다고 전했습니다. 준 프로퍼티는 2, 3분기 통계를 바탕으로 4분기에는 임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이를 엑스포 개최와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기대 효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시장의 우려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만큼 두바이 정부도 이번 메가 이벤트로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효과들 중에는 정량적으로 보여지는 것도 있겠지만 상가국들과 양자 혹은 다자 관계 구축을 위해 보이지 않는 다양한 만남과 행보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않아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 속에 있지만 그들이 이번 엑스포를 만족스러운 행사로 자평할 수 있고 경제에도 선순환 사이클을 불러올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